불황 속에서도 이렇게 호실적을 거뒀다는 것,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금융사들이 마른 수건 짜듯이 실적 내기에 혈안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불안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는 DLF 사태가 대표적으로 이런 세태의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예. 먼저 은행들부터 좀 보죠. 은행들은 수익 대부분을 이자나 수수료 이런 거에서 걷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자 이익이 대폭 늘어나게 된 건 한국은행이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연달아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도 11월에 0.25%포인트 올렸고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폭을 또 올렸습니다. 이 인상분을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자 이익이 보신 것처럼 대폭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국내 은행들은 이자 이익이 전체 이익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치중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수수료와 같은 이러한 비이자 이익 올리는 데에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KPI라고 지점 성과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 KPI에 이런 비이자 이익 실적도 반영이 되는데 배점 비중은 10% 정도로 작긴 하지만 변별력은 크다라고 하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결국 최근에 이러한 DLF 사태 배경도 이 은행들의 수수료 전쟁과 직원들에 대한 판매 압박 등이 주되게 작용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행은 이쯤 하고 증권사들은 어쩌다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까? 이 증권사들은 좀 수익성을 올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해외 대체 투자 같은 고수익 사업 쪽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요, 이 국내 8개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 투자의 규모가 17년도 말만 해도 3조 7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최근 6월 말 기준으로 13조 9천억 원 정도가 돼서 3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예. 이 해외 대체 투자액의 대부분은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해외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다각화하는 데에는 증권사들 성공하긴 했는데 이 쏠림에 따른 부작용으로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례로 최근에 불거진 KB증권의 해외 부동산 펀드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운용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지만 이곳저곳 뛰어드는 그런 문제들은 좀 지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해외 부동산 매입에 적극 나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매각 물량도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증권사들에게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